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두 가정의 재혼 이야기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반전이 숨어 있었을지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유가연은 재혼 후 새집에 들어선 첫날 집안 곳곳을 조심스럽게 둘러보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늑한 거실과 햇살이 드는 부엌은 겉보기에는 평온했지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한 표정을 지었죠. 이혜리는 작은 짐을 품에 안고 방 앞으로 걸어가며 아직 익지 않은 냄새에 코를 찡긋했습니다. 아이의 어깨가 살짝 움츠러드는 모습을 본 가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어 보이려 했습니다. 혜리나, 방 넓지? 여기서 편하게 지내도 돼. 가연은 딸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혜리는 억지로 밝은 표정을 지으며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조금 떨렸습니다. 윤하연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조카의 마음을 읽은 듯 눈빛을 살짝 굳혔습니다. 안도윤은 짐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수민이는 자기가 알아서 방 고른대요라며 가볍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 말 속엔 아무 의도도 없는 듯 했지만 어쩐지 어느 쪽 아이가 중심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느낌이 있었죠. 안수민은 자기 방이라고 표시된 문 앞에 서서 휴대폰을 쥔 채 신나 보였고 그 표정 속엔 미묘한 우월감이 비쳤습니다. 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눈을 피했습니다. 가연은 분위기를 밝히기 위해 오늘 저녁은 다 같이 좋아하는 걸로 먹자고요라고 말했지만 수민은 곧바로 고개를 저으며 특정 음식점을 말했습니다. 도윤은 수민이가 저기 좋아하니까 거기로 가줘라고 자연스럽게 맞장구 쳤습니다. 혜리는 말없이 엄마를 올려다봤고 가연은 애써 부드러운 미소로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연은 그 미세한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가연의 팔꿈치를 살짝 잡아 조심스럽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윤은 수민이의 학교 생활과 취미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혜리는 자신이 말해도 되는 타이밍을 찾지 못한 채 조용히 밥을 뜨기만 했습니다. 가연은 아이들 둘 모두를 챙기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대화 중심엔 언제나 수민만 서 있었습니다. 그 작은 불균형이 식사 분위기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식사 후 거실로 이동하자 수민은 자신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틀었습니다. 도윤은 당연하다는 듯 소파에 앉아 화면을 바라봤고 혜리는 조용히 구석 쪽 의자로 걸어갔습니다. 가연은 혜린을 불렀지만 아이는 괜찮아 그냥 여기 있을래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연은 조카의 작은 변화들이 결코 사소한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듯 가연에게 깊은 시선을 보내며 조용히 숨을 고르죠. 그날 밤 가연은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은 분명 안정적인 새 출발이어야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하기 힘든 불편함이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알 수 없었지만 작은 파문은 이미 집안 곳곳에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등굣길 버스 정류장에는 아침 햇살이 비쳤고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혜리는 조용히 서서 가방 끈을 꼭 쥐고 있었고 옆에서 안수민은 친구 2명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수민은 친구들에게 새로 산 운동화를 자랑하며 발끝을 까딱거렸습니다. 그 순간 수민의 시선이 혜린의 오래된 운동화로 스치자 작게 비웃는 표정이 지나갔습니다. 저거 아직도 신는구나. 수민의 낮은 목소리는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으로 이어졌고 혜린은 들릴 듯 말 듯한 그 소리에 살짝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아이들은 재빠르게 올라타며 맨 뒤편 자리로 향했지만 수민은 혜린이 뒤따라오자 일부러 가방을 옆으로 넓게 펴 자리를 막아섰습니다. 혜린은 머뭇거리다 결국 앞쪽 빈자리에 조용히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기사 아저씨는 잠시 거울로 아이들을 바라봤지만 학생들 사이 문제라고 생각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미는 반 친구들에게 아빠가 산 고가의 취미반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특별함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반면 혜리는 발표 순서가 돌아왔을 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몇몇 아이들은 수민이 흘린 말들 때문인지 시선을 피했습니다. 교사는 혜린의 위축된 태도가 눈에 띄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조심스럽게 관찰만 이어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미는 친구들과 함께 줄을 서며 혜린이 비켜나기를 기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혜린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났고 급식 아줌마는 그런 아이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는지 천천히 와도 돼요라고 따뜻하게 말해주었습니다. 어른의 말 한마디에 혜린의 표정이 잠시 누그러졌지만 금세 다시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돌아갔습니다. 방과 후 학원 차량에 타는 순간 상황이 또 반복됐습니다. 수미는 뒷좌석에서 친구와 떠들며 웃었고 혜린은 맨 앞쪽에 조용히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바로 그 시간 윤하연은 우연히 차량 앞을 지나가다 조카가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연은 그 모습에서 무언가 이상한 기류를 느끼고 아이들 사이의 분위기가 단순한 사춘기 갈등이 아니라는 걸 짐작했습니다. 나연은 집에 돌아온 뒤 조심스럽게 혜린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 문을 닫고 가만히 앉아있던 혜린의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 쉽게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징후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리는 시작이라는 것을 나연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윤하연은 주말 아침 언니 집에 들렀다가 우연히 수민 방 앞에 쌓인 쇼핑백을 보게 됩니다. 고급 브랜드의 로고가 선명하게 보였고 색상과 디자인으로 보아 결코 저렴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면 혜린의 방 앞에는 오래된 가방과 낡은 필통이 그대로 놓여 있어 두 아이의 생활 수준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나연은 이 대비가 단순한 취향 차이가 아니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언니, 요즘 생활비 좀 많이 나가? 나연이 자연스럽게 묻자 유가연은 잠시 시선을 떨군 뒤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연은 생활비 대부분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윤은 최근 고급 외식이나 수민의 취미 관련 지출이 늘었고 그 금액이 그의 수입과는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나연은 그동안에 불구경하듯 넘겼던 의문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았죠. 며칠 후 혜린이 학교 준비물 비용 때문에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한 카드 있지? 혹시 어디 두었어? 가연은 서랍을 열어 확인했지만 한참을 찾아도 혜린 명의의 체크카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잠시 당황하며 분명 여기 있었는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연은 그 순간 눈빛이 바뀌며 서랍의 서류 정리 상태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일주일 전 도윤이 서류 정리 도와줄게요라고 말하며 이 서랍을 한참 뒤졌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도움이 고마워 별 생각 없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카드가 사라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나연은 언니, 혹시 누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라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가연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번져갔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통장 내역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기록에는 평소 쓰지 않는 체크카드 승인 내역이 여러 건 찍혀 있었고 대부분 수민의 쇼핑과 취미에 해당하는 항목이었습니다. 가연은 손끝이 떨리며 혜린이는 이 카드 쓴 적 없는데라고 말했습니다. 나연은 조용히 내역을 훑으며 이건 누가 봐도 고의적이야. 그리고 이거 다 갚아야 할 사람이 따로 있지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지금까지 쌓여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카드 사용 내역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에게 수민 관련 지출이 늘어난 이유도 이상하게 생활비가 부족해진 이유도 모두
이 카드 때문임이 명확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혜린의 미래를 위해 남겨둔 돈이 아무 설명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연은 모든 자료를 사진으로 남기며 언니,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이건 빼앗은 거고 나중에 이 금액 전부 돌려받아야 해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가연은 혜린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조용히 굳혔습니다. 유가연은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한 뒤 며칠 동안 마음이 계속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가연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서랍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서랍 속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정리한 사람의 흔적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도윤이 서류 바구니를 한번 정리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 서랍을 뒤졌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가연은 서랍 속 서류철을 하나씩 꺼내며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체크카드가 들어있던 비닐 파우치는 그대로 있었지만 카드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혜린아, 혹시 이 통장에 같이 있던 카드 너가 쓴 적 있어? 가연의 물음에 혜린은 고개를 저으며 나 그 카드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라고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그 말은 가연에게 확신에 가까운 느낌을 주었고 그녀는 손끝으로 파우치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유나연은 언니의 연락을 받고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연은 책상 위에 펼쳐진 카드 내역을 하나씩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언니, 이거 전부 수민 쪽 지출이야. 날짜도 규칙적이고 금액도 커. 그 말은 상황을 감정이 아닌 사실로 분명히 바라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가연은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길게 내쉬며 그럼 카드를 가져간 거네라고 낮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식탁으로 자리를 옮겨 노트북을 켜고 계좌 상세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체크카드 승인 내역은 종류가 명확했고 수민이 다니는 취미반 결제 날짜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주말 쇼핑몰에서 빠져나간 고액 승인은 수민의 SNS 사진 날짜와도 일치했습니다. 가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이 정도면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나연은 도윤 씨가 가져간 거 맞아. 그리고 이건 고의야, 실수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다른 앱을 정리하던 중 가계부 앱에서 또 다른 내역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윤이 사용한 메모란에는 수민용품, 수민 취미비용 같은 항목이 적혀 있었고 결제 카드는 전부 혜린 명의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연은 손에 들고 있던 프린트물을 내려놓으며 멍하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카드가 사라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것을 당연한 생활비처럼 사용했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나연은 그런 언니의 표정을 보며 언니, 이거 나중에 전부 돌려받아야 해. 이건 애 돈을 훔친 거나 다름없어.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사이로 안수민이 머리를 살짝 내밀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민은 처음엔 무심한 듯 했지만 카드와 돈이라는 말이 반복되자 얼굴이 굳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조차 이 상황이 단순한 다툼이 아닌 큰 문제가 되리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방문이 살짝 움직이는 걸 눈치채며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조용히 닫아주었습니다. 가연은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라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돌아가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자료가 하나둘씩 정리되어 테이블에 쌓여갈수록 가연의 마음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사실 확인을 넘어 이제 행동해야 한다는 결심이 마음속에서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나연은 서류철을 닫으며 언니, 이제 준비 다 됐어. 다음은 직접 마주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가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것처럼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유가연은 저녁이 깊어질 때까지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린명의 카드 사용 내역은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건 단순한 가정의 문제를 넘어선 범죄라는 사실이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 재산을 몰래 가져다 자기 딸에게 쓴 것 자체가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윤이 집에 들어오자 가연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며 테이블 위 내역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도윤 씨, 이것들 전부 혜린 돈이에요. 제 돈도 아니고 수민 양목도 아닙니다. 미성년자 재산을 함부로 쓴 거예요. 단단한 목소리에 도윤의 표정은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아니, 그건 생활비 개념으로라고 얼버무렸지만 가연은 단호했습니다. 생활비요? 생활비면 왜 수민이 옷값, 신발값, 취미비에만 쓰였죠? 미성년자 카드 몰래 가져가서 결제한 건 절도, 횡령 다 됩니다. 그 문장 하나에 도윤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윤은 더듬거리며 내가 채워 넣으려고 했어라고 말했지만 그 역시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서류를 접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채워 넣으면 괜찮은 문제가 아니에요. 정식으로 따지면 형사고소감입니다. 그 말에 거실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던 수미는 얼굴을 창백하게 바꾸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혜리는 비록 내용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엄마의 떨리는 숨과 낮게 깔린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책을 덮었습니다. 잠시 뒤 가연은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싸움이 아니에요. 오늘부로 별거하겠습니다. 도윤은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더 이상 가연의 표정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혜린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윤하연이 두 사람을 보자마자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언닌 잘했어.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니야. 도윤은 멀어지는 차를 보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버렸는지 그제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가연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자료처를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혜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을 포함한 서류는 이미 충분히 무겁고 명확했습니다. 가연은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이들 적응이 먼저 조금 안정되면 하자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검토한 뒤 차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가연님, 혼인신고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했더라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가연은 의아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어 설명했습니다. 미성년자 재산은 부모가 아닌 제3자가 건드리면 무조건 불법입니다. 새아빠라 해도 혼인신고를 했어도 법적으로는 아이 돈을 가져다 쓴 것 자체가 절도와 횡령입니다. 지금 상황이면 전액 변제 민사형사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그 말은 가연의 마음에 복잡한 안도와 분노를 동시에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미뤄온 결정이 아이를 지키는 마지막 보호막이 되어주었다는 사실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나연은 언니의 표정을 읽고 자리에서 몸을 조금 앞으로 숙였습니다. 언니, 혼인신고했어도 문제였어. 애 돈을 자기 딸한테 쓰는 게 어떻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신고도 안 돼 있으니까 저 사람은 진짜 아무 권리도 없어. 나연의 말은 가연에게 놓치고 있던 확실한 결론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은행을 방문해 혜린의 모든 자산을 새로운 보호계좌로 옮겼습니다. 금액을 확인하는 동안 가연의 손끝이 조금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닌 책임감의 무게였습니다. 은행 직원은 필요한 절차를 도와주며 미성년자 재산은 특히 보호가 중요하다는 말을 덧붙였고 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도윤은 가연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초조하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였어. 내가 채워 넣으려고 했어. 혜린 동거는 진짜 실수야. 얘기 좀 하자. 하지만 가연은 단 한 글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기울어 갈 때
가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더는 누구에게도 애 돈을 건드리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결심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단단함으로 빛났고 그녀의 선택은 오히려 가장 정확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 유가연은 조용히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철을 낀 손은 단단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운전하던 윤하연은 언니를 힐끗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언니 이것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야. 도윤 씨한테 분명히 말해야 해. 가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연은 차를 곧바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도윤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연의 표정은 이미 결심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도윤이 놀란 얼굴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 나연 씨가 웬일이십니까? 목소리는 어색했고 상황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나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나연은 숨도 돌리지 않고 말을 꺼냈습니다. 혜린 돈을 몰래 쓰신 건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 부분은 언니가 변호사와 함께 처리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따로 말해야 할 일 때문에 온 겁니다. 도윤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나연은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지난주 학교 운동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수민이 헤어핀을 들고 친구들과 비웃던 장면. 이거 보이시죠? 제가 사준 헤어핀이에요. 수민 양이 혜린이에게서 말도 없이 가져간 겁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봤어요. 도윤은 경악한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에 걸린 말을 어떻게 뱉어야 할지 모르는 얼굴이었습니다. 나연은 표정을 더 굳히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수민 양이 혜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십니까?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거지 취급을 했습니다. 가난해 보인다, 못 산다, 이런 말도 했어요. 근데 말이죠. 나연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칼처럼 정확히 말했습니다. 정작 없는 건 혜린이가 아니라 도윤 씨네 부녀입니다. 혜린이가 가진 건 부모가 목숨 걸고 지켜준 자산이고 수민 양은 그걸 몰래 빼앗아 쓰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거칠게 들이쉬어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그러나 나연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민 양,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지만 뒤에서는 아주 약습니다. 언니가 준 선물도 뺏고 혜린 친구들 앞에서 험담하고 심지어 저를 보고도 자기 것도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죠. 도윤의 목소리가 바닥을 긋듯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수민이가 그런 행동을. 나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몰랐어도 책임은 도윤 씨가 지셔야 합니다. 아이 관리 제대로 하셔야죠. 혜린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아시잖아요. 그 아이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수민 양이고 그걸 둔 도윤 씨입니다. 도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 모습은 후회와 자책, 그리고 늦은 깨달음이 동시에 얽힌 모습이었습니다. 나연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한 내용 절대 잊지 마십시오. 언니와 혜린이는 다시는 이런 상처받지 않을 겁니다. 도윤 씨와 수민 양 두 분이 스스로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연은 일어나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도윤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가 다 망쳤습니다. 안도윤의 집을 나선 윤하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도윤의 얼어붙은 얼굴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차에 타자마자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하고 온 거 다 얘기해봐. 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수민이 학교에서 혜린이를 어떻게 조롱했는지, 선물을 가져간 사실, 그리고
도윤의 반응까지. 가연은 듣는 내내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이제 더는 참을 이유 없어. 나연의 집에 도착하자 혜린이 작은 발걸음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온 가연은 아이 앞에 서서 밝게 웃었습니다. 혜린아, 오늘은 엄마랑 이모랑 중요한 일 해결하고 왔어. 혜린은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표정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나연은 아이 옆에 앉으며 가볍게 등을 두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혜린이 괴롭힐 사람 없어. 걱정하지 마. 그 시각 도윤의 집은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나연이 두고 간 서류와 증거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고 도윤은 그 앞에서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미는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다. 아빠, 저 그게. 도윤은 아이를 보지도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민아, 이제는 변명해도 소용없다. 우리가 너무 많이 잘못했다. 수미는 자신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큰 문제를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빠가 자신 편을 들어주었고 어떤 잘못도 가볍게 넘어가던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와 아빠의 무너진 모습은 수민에게도 충격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아빠와 딸은 서로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반면 나연의 집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가연은 저녁을 준비하며 천천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혜리는 이모가 준비한 디저트를 먹으며 조용히 웃었고 나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더 잘 챙기면 돼. 더는 남한테 흔들리지 말자.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혜린이랑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그동안 너무 참았어. 식사가 끝난 뒤 세 사람은 작은 거실에 모여 앉아 조용히 TV를 켰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일상의 평화였고 혜린은 간만에 편안한 얼굴로 소파에 기대어 있었다. 가연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일들이 이제야 끝난 것 같다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 단단하게, 더 굳건하게 아이를 지키겠다고. 그날 밤 도윤은 소파에 홀로 앉아 혜린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 목록을 다시 보고 있었습니다. 한 항목, 한 항목이 모두 자신이 놓친 책임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민이 결제한 내역, 본인이 사용한 내역, 순간의 이기심으로 저지른 선택들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갚아야 하지? 하지만 무엇보다 무거운 건 돈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만든 가정의 균열과 딸의 잘못된 성장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불을 끄지 못한 채 한참 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지만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제대로 현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나연의 집에서는 따뜻한 조명이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웃으며 하루를 마무리했고 오랜만에 찾아온 안정된 공기 속에서 가연과 혜리는 깊고 편안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가형과 혜리는 간단히 아침을 먹고 등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날보다 아이의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고 웃는 모습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하연은 아이를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학교 가도 괜찮겠어? 혜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모가 같이 가주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가연은 아이의 교복을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모랑 같이 가. 오늘은 마음 놓고 다녀와. 그 시각 안도윤의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도윤의 휴대전화는 새벽부터 여러 통의 연락을 받았고 그 중에는 학교 측에서 보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수민이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은근한 보고와 함께 최근 아이 행동을 부모가 지도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에서 수민은 멍한 표정으로 빵을 뜯고 있었습니다.
전날의 충격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민아, 오늘 학교 가면 네가 한 일들 책임지고 말해야 한다. 수민은 눈을 크게 뜨며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나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 도윤은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나연은 학교로 향하는 길에 조카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작았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이모, 이제는 아무도 나한테 그런 말 못하겠죠? 나연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절대 못하지. 아니면 이모가 가만 안 있을 거야. 혜리는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긴장과 해방감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몇몇 아이들이 혜린을 힐끔거렸지만 예전처럼 수군거림이나 비웃음은 없었습니다. 나연이 데려오는 걸 본 아이들이 상황을 눈치챈 듯 조용해졌기 때문입니다. 혜린은 교실 문 앞에서 나연에게 작게 말했습니다. 이모, 오늘 꼭 와줘서 고마워요. 나연은 아이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업 끝나면 데리러 올게. 걱정하지 마. 그 시간이 도윤의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처리하던 업무에서 오류가 발견됐고 거래처에서 강하게 항의가 들어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윤은 회사로 가는 길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몰래 뺏어 쓴 돈, 혜린의 통장건, 그리고 딸의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그의 한숨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한편 가연은 나연의 집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재산 보호 조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고 변호사에게 제출할 추가 자료까지 한꺼번에 묶어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나연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가연은 정리해둔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끝났어. 조금만 더 하면 돼. 나연은 자료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이러면 문제 생길 일 없겠다. 그날 오후 수미는 학교에서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예전처럼 자신에게 우르르 모여들지 않았고 어떤 아이들은 은근슬쩍 수군거렸습니다. 정작 거지는 안수민 너면서 혜린이 거지 취급했다며? 그동안에 혜린이 거 많이 뺏어갔다면서? 혜린이가 선물 받은 것까지 뺏어갔다는데? 너 그동안에 있는 척 했던 거였어? 그 작은 목소리들이 수민의 등 뒤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수민은 손끝을 가늘게 떨며 책상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그 시각 복도에서 혜린은 조용히 친구들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대로 복도를 지나가려는데 교실 안에서 수민의 울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책임질 것도 신경 쓸 것도 없었습니다. 도윤과 수민 부녀의 상황은 여기서부터 더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가연과 혜린 모녀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자신들의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교무실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전날부터 들어온 여러 학부모들의 연락이 한꺼번에 몰리며 분위기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상담 교사는 한 손으로 전화기를 붙잡고 한 손으로 메모를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바로 안수민이었습니다. 저희 아이도 작년에 저런 말 듣고 울었어요. 조용한 아이들 골라서 약 올리고 놀렸다는데요. 피해 학생들이 하나둘씩 나타나면서 학부모들은 강하게 항의했고 학교는 즉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폭위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미는 갑작스럽게 교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앞에는 교감, 담임, 상담교사가 모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수미는 처음엔 얌전한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피해 학생들의 진술서가 놓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혜린뿐 아니라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아이들이 수민에게 당한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그 중에는 수민이 물건을 빼앗은 사례, 외모를 비난한 사례, 은근히 비웃고 고립시키려 한 정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사실관계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안수민 학생, 오늘 학폭위원회가 열립니다. 교감의 단단한 목소리에 수민은 손끝을 떨었습니다. 저 그런 적 없어요. 그러나 담임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증언과 증거가 모두 나왔습니다. 피해 학생이 한 명이 아닙니다. 학폭위 회의실에는 피해 학생 부모들이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회사에 출근도 하지 못한 채 학교로 불려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한했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은 그를 보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이가 저런 일을 당했는데 이제야 알았다니요. 이 정도면 전학은 기본입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위원회는 30분도 걸리지 않아 결정을 내렸습니다. 안수민 학생은 즉시 강제 전학 조치합니다. 도윤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학교는 더 이상 수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단이었고 문제 행동이 단기간이 아닌 장기간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민은 울음을 터뜨리며 도윤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나 여기 못 나가. 제발 말 좀 해줘. 하지만 도윤은 더 이상 학교를 설득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정보가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고 몇몇은 학교 게시판과 커뮤니티에 글까지 올린 상태였습니다. 있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아이들 괴롭혔다더라.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래. 수민의 이름은 하루 만에 동네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날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 나연은 가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수민이 강제 전학 나왔대. 가연은 잠시 숨을 멈춘 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결국 이렇게 됐구나. 혜리는 차 뒷좌석에서 조용히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더 이상 자신 때문에 울거나 떨 일이 없다는 사실에 아이의 어깨가 조금 가벼워져 있었다. 집에 도착한 뒤 가연은 조용히 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바라봤습니다. 혜린 아빠의 부모님 혜린의 친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번호였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나연이 옆에서 해봐. 이제는 해야지. 라고 말하자 가연은 조심스레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가연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떨리는 목소리. 가연아, 혜린이, 우리 혜린이 괜찮니? 가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동안 멀어진 시간이 단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혜린 잘 지내요. 그날 가연혜린 모녀에게 오래 닫혀 있었던 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반대로 도윤수민 부녀에게는 닫혀있던 현실이 거칠게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유가연은 약속된 시간에 혜린을 데리고 친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서는 대문 앞에서 가연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혜린 역시 눈을 크게 뜨고 조심스럽게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나연이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 오늘은 좋은 날이야. 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희끗한 머리의 할머니가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로 할아버지가 천천히 서 계셨고 두 분 모두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연이 인사하려는 순간 할머니는 한 걸음 먼저 나와 혜린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혜린아, 우리 손녀야, 이렇게 컸구나. 혜린은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곧 할머니의 따뜻한 체온에 긴장이 풀린 듯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할아버지는 혜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다. 이제는 우리한테 와라. 이제 절대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 단단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고 그 말에 가연의 눈가가 또다시 젖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혜린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을 텐데 왜 이제야 왔냐며 여러 번 눈물을 보였습니다. 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좀 바보였어요. 제가 더 빨리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가연의 손을 꼭 잡아 올렸습니다. 아니야.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야. 나연은 조용히 거실 한편에서 따뜻하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나연에게도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사돈처녀, 사돈처녀도 고생 많았다지? 우리 가연이랑 혜린이 많이 도와줬다며. 고마워 사돈처녀. 나연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요. 그 시각 안도윤은 회사 회의실에서 심각한 표정으로 문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처리한 계약건에서 큰 오류가 발견되었고 이미 거래처에서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팀장은 얼굴을 굳힌 채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업무에 집중 못하는 일이 계속됩니다. 가정 문제는 이해하지만 지금 상황은 심각합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민 문제, 학교 문제, 주변의 시선,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 내려 더는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회사 식당에서도 사람들의 시선이 도윤에게 자꾸만 몰렸습니다.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글이 직원들에게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딸이 학교에서 그런 일을 했다며? 부모가 관리 못하면 저렇게 되는 거지. 속삭임들이 들렸고 도윤은 결국 식사를 남기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편 수미는 방 안에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전학을 위한 서류 준비가 끝났고 담임이 직접 전달한 전학사유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미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왜 나만 미워해, 왜 나만. 그러나 그 울음 속에는 후회가 아니라 버티고 있던 가면이 무너진 충격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친가 집에서 식사를 함께하던 혜리는 오랜만에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리를 내오던 할머니는 손녀가 잘 먹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했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우리 혜린이 원래 잘 먹었는데. 할아버지는 혜린의 학교 생활을 물으며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라고 말했습니다. 가연은 두 분의 태도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동안 혼자 모든 걸 감내하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지금에서야 깨닫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연은 언니의 손등을 슬쩍 쳤습니다. 언니,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야 좀 살 것 같아. 이날 가연혜린 모녀는 잃었던 가족을 되찾았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새로운 인생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 도윤수민 부녀는 더 깊고 어두운 몰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유가형과 혜린의 삶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친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생활이 정리되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두 사람을 친딸 친손녀처럼 적극적으로 챙겼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반찬을 보내고 할아버지는 가연의 일자리를 소개해주며 앞으로는 우리 가족끼리 지내면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연은 그 말에 눈물을 흠으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혜린의 학교 생활도 달라졌습니다. 학폭 사태 이후 학교는 혜린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고 아이들도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혜린을 불러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울게요. 혜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안도감이었습니다. 가연과 나연은 주말마다 친가 집에 들렀고 할머니는 두 자매를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진짜 고생 많았다. 이제부터는 우리랑 같이 가자. 나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이제 여기가 집이죠. 가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정말 괜찮아졌어. 반면 도윤수민 부녀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도윤이 맡았던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해 정식 징계와 부서 이동이 내려졌습니다. 사내에서는 그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식당에 앉기만 하면 뒤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딸 강제 전학 당했다더라. 가정 문제 심각했다며. 도윤은 점점 고개를 들고 다니기 어려워졌습니다. 수민 역시 새 학교로 전학 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학교에서의 소문은 SNS를 타고 이미 퍼져 있었고 새 반에서도 아이들은 수민을 자연스럽게 피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혼자 앉아 있었고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린 채 울음을 참기만 했습니다. 결국 수민은 마지막 희망처럼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친엄마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았고 수민은 이미 울먹이는 목소리로 매달렸습니다.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새 학교에서도 다 나 피해. 엄마가 나 좀 데려가면 안 돼? 제발. 하지만 돌아온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가웠습니다. 수민아 네가 무슨 일 벌였는지 들었어. 수민은 서둘러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잘할게. 정말 이번에는. 그러나 친엄마의 목소리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너 감당 못해. 너희 아빠도 책임 못 지겠다고 했고 나도 더 이상 내 문제같이 끌고 살 수 없어. 수민은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버리지 마. 하지만 그 순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수민의 마지막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연락하지 말자. 엄마도 내 인생 살아야 해. 미안하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민은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린 채 그대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은 아무에게도 닿지 않았고 집안은 어둡고 조용할 뿐이었습니다. 아빠도 친구도 학교도 마지막으로 의지하려던 친엄마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각 혜리는 할머니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 위에는 반찬이 가득했고 할머니는 계속해서 혜린의 밥그릇을 채워주며 말했다. 우리 혜린이는 이제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맞다. 이제는 우리가 지켜줄 거야. 가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연은 언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 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리고 그들의 웃음 뒤편에서 도윤수민 부녀의 몰락은 깊고 어둡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연, 혜린, 나연 그리고 친가 가족은 마침내 하나의 단단한 가족으로 다시 연결되었고 이 순간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따뜻함의 품이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의 품 사랑이었습니다. 세월이 더 흐르자 가연, 나연 자매와 혜린의 삶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친가와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되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주 세 사람을 집에 초대했고 혜린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며 할아버지, 나 요즘 학교 재밌어요. 라고 밝게 웃었습니다. 가연은 그런 딸을 보며 이제 진짜 안정됐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나연도 자연스럽게 그 가족의 일원이 되어 할머니와 함께 집안일을 돕고 주말마다 작은 케이크를 만들어 오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 집 식구다. 마음 놓고 살아라. 가연은 직장에서 인정받으며 성과급까지 받기 시작했고 할아버지가 연결해준 작은 프로젝트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안정됐고 혜리는 밝고 활발한 성격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안도윤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학폭금전 사용 문제 이후 회사는 도윤에게 공식 징계와 좌천을 내렸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식당에만 들어가면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 딸 그 사건 있던데 돈 문제도 있었다며. 회사에서는 매달 그의 월급에서 혜린 보상금 사용금 전액 지원 이자가 꾸준히 빠져나갔습니다. 도윤은 자녀 월급을 받아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걸 몇 년을 갚아야 하나. 가연은 변호사를 통해
매달 입금되는 금액을 확인받았고 변호사는 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빠짐없이 잘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남았지만 다 갚게 될 겁니다. 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 일은 신경 안 쓸게요. 한편 강제 전학을 간 수미는 새 학교에서도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전 학교의 기록과 소문이 SNS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엄마에게조차 단절 통보를 받은 뒤 수미는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수미는 혼자 급식을 먹고 혼자 귀가했습니다. 말을 걸어주는 친구도 없었고 그녀가 울더라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담을 권했지만 수미는 상담실에서도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교사는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가족 단절로 인한 정서적 고립 심화. 그러나 도윤은 자기 인생을 수습하기 바빠 딸의 감정까지 돌볼 여력이 없었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지만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흐른 얼마 후 어느 주말 저녁 가연나여 내린 세 사람은 친가 집에서 식탁을 둘러싸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푸짐한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많이 먹어라, 내 새끼들. 혜리는 밥을 먹다가 웃으며 외쳤습니다. 할머니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할아버지는 혜린을 바라보며 혜린아, 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졌어. 가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에요. 우리 이제 진짜 잘 살고 있어요. 나연은 언니를 보며 어깨를 치며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도 같이 행복하게 살자. 가연은 나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응. 우리 세 사람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창밖에서는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이 집의 가족은 잃었던 사랑을 되찾았고 지켜야 할 사람을 지켰으며 또다시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반면 도윤 부녀의 몰락은 점점 더 어둡고 깊은 그림자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가정이 어떤 결정적인 진실을 감추고 있었는지 오늘 사연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세요.